남자 정우 51세. 도시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묵묵히 농사를 짓는 농부. 그의 삶은 흙처럼 정직하고 잘 다듬어진 논밭처럼 바름 그 자체였다. 그는 이웃들에게 정직한 농사꾼으로 통하며 일과 가정을 모두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가장이었다. 특히 그의 농산물은 최상급으로 인정받았으나 3년 전 그의 삶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었던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정우는 슬픔을 사귀며 오직 농사에만 전념했다. 넓은 밭은 그에게 위로이자 책임이었고 그의 손은 흙을 만지면서도 여전히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여자 은경 47세. 같은 도시 근교의 작은 읍내에서 은경 미장원을 운영하는 활기찬 여사장. 그녀는 가위를 쥐는 손만큼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사교적이고 능숙했다.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었고 은경은 그 중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미용실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녀의 넉살 좋은 웃음소리는 가게를 가득 채웠다. 은경 역시 5년 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기는 대신 일에 매진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끈을 단단히 붙잡았다. 정우는 읍내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자신의 작물을 내놓는 날이었다. 그는 다른 상인들과 달리 흥정 없이 정가만 받았는데 그의 정직함 때문에 오히려 그의 농산물은 일찍 동이 났다. 그날따라 정우는 면 소재지에 있는 작은 공구 상점에 들러야 했고 길을 걷던 중 잠시 멈춰서서 지나치게 화사하고 밝은 간판의 미용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바로 은경 미장원이었다. 은경은 마침 점심시간을 이용해 문 밖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흙먼지를 털고 있는 정우의 손과 잘생겼지만 왠지 모를 고독이 서린 옆모습이 들어왔다. 은경은 본능적으로 저 남자 농사꾼이네. 손이 참 정직하다라고 생각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철물점 찾으세요? 은경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맑은 종소리 같았다. 정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화려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따뜻한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네. 공구상점 말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것에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맞아요. 철물점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있어요. 혹시 이 근방 사세요? 저 여기서 미용실 하거든요. 머리 정리할 일 있으면 오세요. 은경은 특유의 사교성으로 명함을 건넸다. 정우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들었고 작은 만남은 그렇게 스쳐 지나갔다. 정우는 그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은경 미장원. 김은경. 그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진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정우의 옆집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와 은경의 미용실 단골인 최씨 아주머니를 통해 다시 이어졌다. 정우씨, 요새 혼자 지내는 거 너무 안쓰러워.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알아놨는데 말만 잘 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박씨 아주머니는 정우에게 은경의 이야기를 꺼냈다. 읍내 미장원 하는 은경씨라고 남편 먼저 보냈고 사람 좋고 얼마나 싹싹한데. 일도 잘하고 정우 씨처럼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비슷한 시각 최씨 아주머니도 은경에게 정우를 추천했다. 은경씨, 내가 은경씨한테 딱 맞는 사람 찾았어. 동네 농사꾼인데 정우 씨라고. 농사도 천하일품이고 얼마나 반듯하고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인지 몰라. 아내 먼저 보낸 상처 있는 것도 은경 씨랑 같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위로하면서 잘 살면 좋겠는데. 은경은 며칠 전 공구 상점 앞에서 만났던 그 남자임을 직감했다. 아이고 아주머니. 제가 그분 명함도 받았지 뭐예요. 인연인가 봐요. 은경은 솔직하게 웃으며 말했다. 결국 두 아주머니의 주선으로 한 시골 식당에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재회하게 되었다. 재회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러웠지만 곧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우는 아내를 간호하며 겪었던 긴 고통의 시간과 그녀를 떠나보낸 후 겪은 텅 빈 일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아내가 떠난 후 밤마다 밭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같이 봤던 별인데 혼자 보니 너무 쓸쓸하더군요. 그래도 약속했거든요. 자기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은경은 정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죠.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미안함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내 아내 정말 열심히 사내하고 뿌듯해하길 바라면서요. 두 사람은 사별이라는 공통의 고통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상대방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같았기에 어떤 말로도 얻을 수 없었던 위로를 서로에게서 찾았다. 그들의 만남은 억지로 밝은 척할 필요 없는 고요하지만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정우는 은경의 미용실에 머리를 다듬으러 갔고 은경은 정우의 밭으로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다. 은경은 정우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에 매료되었다. 정우는 은경에게 자신이 키운 탐스러운 작물을 자랑했고 은경은 그 작물들을 보며 정우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은 정우가 장난삼아 은경에게 상추 모종을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흙을 만지는 은경의 해맑은 모습에 정우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정우는 미용실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은경이 얼마나 능숙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지 보았다. 그녀는 정우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농사짓는 손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네요. 하고 칭찬해 주었다. 정우는 은경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간지러웠다. 어느덧 만남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손깍지였다. 정우가 밭에서 돌아와 은경을 만났을 때 은경이 흙 묻은 그의 손을 조심스레 닦아주다가 놓지 않고 깍지를 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우는 소년처럼 떨렸고 은경은 그 떨림을 느꼈다. 첫 키스는 은경의 미용실 문을 닫고 함께 걷던 늦은 저녁 마을 입구의 가로등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정우는 용기를 내어 은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은경은 그 따뜻하고 믿음직한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들의 키스는 격렬함 대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잔잔하고 깊은 위로와 같았다. 그 순간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만 미래를 함께할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정우는 은경의 명랑함 덕분에 잃었던 활기를 되찾았고 은경은 정우의 듬직함과 정직함 덕분에 삶의 단단한 버팀목을 얻었다. 정우는 은경에게 고백했다. 은경 씨, 내 밭에 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오니 다시 생기가 돌아요. 당신을 만나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아내가 당신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내 남은 밭과 내 가정을 다시 채워주지 않겠어요? 은경은 정우의 진심에 눈물을 글썽였다. 정우 씨, 저도 같아요. 매일 웃으며 살았지만 밤이 되면 허전했거든요. 이제 정우 씨 옆에서 이 흙냄새 속에서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제 미용실 손님들은 정우 씨 밭에서 나는 채소 이야기로 가득 찰 거예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재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기에 그들의 결정에 적극적인 지지와 축복을 보냈다. 특히 사별이라는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의 용기에 감동했다. 정우와 은경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정우의 밭에서 수확한 싱싱한 꽃과 은경이 손님들에게 받은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로 가득 찬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더욱 열심히 했다. 정우의 농산물은 은경 미장원의 단골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전달되었고 은경은 밭일로 거칠어진 정우의 손을 매일 밤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었다. 정우는 밭에서 돌아오면 미용실에 들러 은경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향했다. 흙과 가위, 정직함과 사교성.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사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마음과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으로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도시 근교 마을에서 우연처럼 만났지만 필연처럼 깊어진 사랑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제 정우의 밭은 은경의 웃음소리로 더욱 풍요로웠고 은경의 미용실은 정우가 가져다주는 싱싱한 채소처럼 건강한 활력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남은 생을 서로의 가장 깊은 위로이자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나가게 되었다. 신혼의 단꿈이 무르익던 어느 가을날, 정우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밭에 나가 있었다. 그날 오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서울의 한 유명 유기농 전문 마켓의 구매 담당자였다. 담당자는 정우의 농산물이 이미 지역에서는 정직한 농산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최근 한 미식 프로그램에서 정우의 작물을 극찬한 셰프의 이야기를 듣고 연락했다고 했다. 정우 농부님, 저희 마켓 전체 지점에 납품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주 내로 첫 납품 물량을 요청드리는데
그 규모가 현재 생산량의 3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 전용 로고와 포장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밭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은 벅찼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다. 농사꾼으로 50년을 살면서 그는 묵묵히 땀 흘려 최고의 작물을 생산하는 일에만 전념해왔다. 대규모 물량을 맞추는 것은 둘째치고 로고, 패키징, 계약서, 대량 물류 같은 경영의 영역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고 복잡했다. 정우는 이 기회를 잡고 싶었지만 그의 타고난 정직함과 발음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키웠다.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자신의 평판을 망칠까봐 걱정했다. 그는 은경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계약서와 견적서를 뒤적이며 며칠 밤을 혼자 씨름했다. 밭일이 끝난 후에도 쉬지 못하고 복잡한 숫자를 계산하는 정우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은경은 정우가 평소답지 않게 말을 아끼고 혼자 고민에 빠진 것을 바로 눈치챘다. 저녁 식사 시간. 은경은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영 안 좋아요. 혹시 밭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울 마켓에서 대규모 주문이 들어왔는데 너무 벅찹니다.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포장이며 물류며 계약서가 무슨 암호 같아요. 그냥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경은 순간 발끈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정직한 땀의 결실을 포기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정우 씨,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요. 왜 미리 포기해요? 정우 씨 농산물이 최고라는 걸 세상이 알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이틀이나 지난 지금에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일도 바쁜데 내가 이 복잡한 일로 당신 미용실 일까지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정우는 자신의 방식으로 은경을 배려했지만 은경은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동등한 반려자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우 씨,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나는 정우 씨의 아내이고 미용실만 꾸려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우 씨의 일은 이제 내 일이고 내 일은 정우 씨 일이에요.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처음으로 작은 말다툼을 했다. 정우는 묵묵히 혼자 해결하려던 자신의 방식이 은경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은경은 정우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정우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며 먼저 사과했다. 어젯밤은 미안해요. 하지만 정우 씨, 이 일은 정우 씨의 뚝심과 제 사교성이 합쳐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은경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미용실 휴무를 하루 내고 정우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자처했다. 은경은 미용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젊은 웹디자이너에게 연락해 정우의 농장 로고와 포장재 디자인을 긴급하게 의뢰했다. 로고는 정직함이라는 정우의 철학을 담은 흑색과 초록색의 조합으로 단 하루 만에 완성되었다. 은경은 특유의 부침성으로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담당자를 안심시켰다. 또 다른 단골 손님 중 소형 택배 사업을 하는 이웃에게 연락해 대량 물류를 위한 효율적인 운송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연락해 임시 포장 인력을 모집했고 미용실만큼이나 효율적인 조직력으로 농장 창고를 임시 포장센터로 변신시켰다. 정우는 은경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밭에서는 누구보다 든든한 자신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은경의 그림자 뒤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몰랐던 은경의 숨겨진 능력, 뛰어난 협상력, 사람을 모으는 힘,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획력을 발견했다. 은경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은경은 웃으며 정우의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정우 씨, 나는 가위로 머리를 다듬어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정우 씨는 흙으로 땅을 다듬어 생명을 빛나게 하잖아요. 이제 우린 함께 정우앤드 은경 농장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밤낮으로 함께 움직였다. 정우는 최고의 품질로 작물을 수확했고 은경은 포장과 물류를 완벽하게 관리했다. 마침내 첫 대규모 납품일. 정우의 트럭에 가득 실린 새로운 로고가 박힌 깨끗한 포장재 속 농산물은 그들이 함께 이룬 사랑의 결실과 같았다. 납품은 성공적이었다. 서울 마켓 담당자는 정우의 농산물 품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전문적인 포장과 정확한 물류 시스템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을 통해 정우와 은경은 사랑하는 부부를 넘어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정우는 은경 덕분에 자신의 농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은경은 정우의 굳건한 흙 같은 마음 덕분에 자신의 활력이 더욱 의미 있음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농장 일을 의논할 때 은경을 가장 먼저 찾았고, 은경은 정우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미용실을 더욱 활기차게 꾸려나갔다. 그들의 삶은 흙의 깊이와 가위의 섬세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화했다. 시간은 다시 2년이 흘렀다. 정우는 이제 53세, 은경은 49세가 되었다. 정우의 밭은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유기농 농장으로 성장했다. 읍내의 은경 미장원 옆에는 정우앤드 은경 농장. 직거래 코너가 작게 생겨 신선한 채소를 사려는 손님들로 미용실 앞은 항상 북적였다.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은 머리를 하는 동안 정우가 직접 끓여다 준 작두콩 차를 마시며 농장 이야기와 미용실 이야기를 동시에 듣는 독특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다. 정우는 더 이상 계약서나 복잡한 물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그 일은 은경의 영역이었지만 그는 아내가 내미는 서류에 묵직한 신뢰를 담아 서명했고,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여 농장 경영을 혁신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은경 덕분에 자신의 농사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닌 함께 만드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은경의 미용실은 여전히 동네의 사랑방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밭일과 수확, 그리고 듬직한 남편 정우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은경은 정우와 함께 겪었던 대규모 주문 사건을 회상하며 손님들에게 종종 웃음 섞인 무용담을 들려주곤 했다. 그녀는 정우의 곁에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을 찾았다. 남편의 굳건한 흙 같은 마음은 사교적인 그녀가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닭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정우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은경의 옆에 앉았다. 은경은 신문을 내려놓고 정우의 흙 묻은 손을 잡았다. 정우 씨, 우리 두 사람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요, 은경 씨? 각자의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사는 게 숙명인가 보다 했잖아요. 슬픔이 너무 깊어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우는 은경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말했다. 사별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 당신이 새로운 위로와 사랑을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내 밭에 생명을 불어넣을 힘을 얻었어요.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정우는 은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은경은 정우의 품에 기대었다. 그들의 집 창밖으로는 잘 정돈된 정우의 밭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흙은 굳건했고 가위는 빛났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비로소 진정한 한 팀으로, 완벽한 인연으로 그들의 남은 생을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도시 근교의 흙냄새처럼 정직하고 은경의 웃음소리처럼 활기찼다.